지금 화면에 보이는 곳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빌라입니다. 오늘 영상은 28살에 직장을 다니면서 어떤 방법으로 건물주가 될 수 있었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왜 건물주가 되기로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도 같이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잠시 뒤에 말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내성적인 건물주 최 선생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건물주가 되려면 돈이 많아야 하고 평범한 직장인 월급으로는 절대 불가능하죠. 근데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 경매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이 뒤집어질 수도 있어요. 부동산 경매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제가 건물주가 되기로 한 계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잠시만 집중해주세요. 금방 끝내겠습니다. 저는 물리치료사입니다. 환자분들과 대화를 나누며 치료하는 과정들이 뿌듯하고 좋았죠. 돈도 많이 벌고 싶은 마음에 야근도 많이 했었어요. 놀면 뭐하냐, 젊은 때 돈이라도 더 벌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체력적으로 몸은 지쳐가고 정신적으로도 무기력해졌어요. 점점 부정적인 생각들이 생겨나면서 슬럼프가 왔었죠. 결정적인 건 위험으로 몸살도 오고 정말 힘들었는데 마음대로 쉴 수가 없었어요. 그때부터 조기 은퇴를 꿈꿨죠. 특별한 기술이나 재능 없이 평범한 사람도 돈을 벌 수 있을까? 돈 버는 방법들에 대해 공부를 시작했어요. 책 그리고 유튜브를 보면서 찾고 또 찾았죠. 자, 조기 은퇴를 하려면 필요한 게 있죠. 제가 여기서 돈이 많이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뻔한 이야기를 할 것 같나요? 맞습니다. 돈이 있어야 해요. 일을 그만두어도 먹고 살 수 있는 돈이 있어야죠. 은퇴를 하면 수입이 없잖아요. 간혹 맨땅에 헤딩하듯 일을 그만두고 좋아하는 일에 도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공 사례도 종종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한 가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과연 사람들은 성공담을 말하는 걸 좋아할까요? 실패담을 말하는 걸 좋아할까요? 저는 성공담의 한 표입니다. 워낙 조심스럽고 걱정을 사서 하던 저는 일을 그만두는 게 무서웠어요. 가정 형편이 좋은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다른 방법이 있긴 합니다. 본업을 하면서 남는 시간에 하고 싶은 일을 조금씩 시작해보는 거죠. 물론 이 방법도 좋아요. 그런데 모든 직장인분들이 아시겠지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신없이 일합니다. 상사에게 조인트 까이고 미어터지는 출퇴근 지옥을 견디죠. 집에 도착하면 녹초가 됩니다. 집에 와서 다른 일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조기 은퇴를 위해 극단적으로 소비를 줄이고 돈을 모으며 야근 투자, 부업 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체력에는 한계가 있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젊어서 개고생하면 늙어서 병원비로 다 나간다고. 그러면 도대체 뭐를 준비해야 할까요? 수십 권의 책을 읽고 부자들의 삶을 봐온 결과 답이 나왔죠. 자동화 수익을 만들어 두자였어요. 일을 안 해도 최소한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로 했죠. 자동화 수익을 만들려면 뭘 해야 할까요? 사업 시스템, 저작권, 부동산 등 어떠한 생산수단의 소유자가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을 선택했고 빌라를 세 채 보유 중이며 월세를 받고 있어요. 왜 부동산이냐? 특별한 재능이 없는 저에게 부동산이 그나마 현실적이었습니다. 근데 부동산은 듣기만 해도 돈이 많아야 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바로 포기했죠. 그리고 다시 영혼 없이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매혹적인 이야기를 친구에게 듣게 됩니다. 그건 바로 부동산 경매였어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동산 경매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경매는 정말 재미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복잡한 거는 별로잖아요. 쉽게 말해볼게요. 빚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이 부동산을 팔아 그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법원에서 관리하는데 저 같은 사람이 경매에 참여해서 부동산을 사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경매와는 달라요. 부동산 경매는 몇 명이 참여하는지 누가 얼마를 썼는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쫄리기도 하면서 재미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땡땡빌라 소유자 A씨가 돈이 필요해서 집을 담보로 땡땡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어요. 근데 이 집주인이 돈 갚을 능력이 안 되니까 원금과 이자를 계속 연체하게 됩니다. 결국 땡땡은행은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경매 신청을 해요. 그럼 법원에서 경매를 진행하게 되고 사고 싶은 사람들이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쓴 사람이 부동산을 가져가는 거죠. 이 부분에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고 평생 모를 수도 있는 이야기죠. 저도 친구가 말 안 해줬다면 평생 모르고 살았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 이제 끝난 게 아닙니다. 흥미로운 세 가지 장점이 있어요. 첫 번째, 시세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경매 참여자가 없으면 금액이 떨어지고 한 달 후쯤 다시 진행이 돼요. 이러한 점을 이용하면 시세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일반 대출보다 더 잘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일반 대출은 평균적인 시세를 기준으로 대출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경매는 감정가라는 새로운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 대출보다 더 잘 나오게 할 수 있죠. 세 번째, 회사와 겸업이 가능합니다. 저는 인터넷으로 조사를 거의 끝내고 주말에 한 번 현장에 가보는 걸로 끝냈어요. 그런데 이러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 해도 모든 사람들이 적은 돈으로 건물주가 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아파트, 오피스텔은 힘들 수도 있죠. 아시다시피 저는 돈이 없는 평범한 20대 직장인이었습니다. 소액으로 가능한 부동산이 필요했죠. 지역이나 주택 형태에 따라 다르지만 5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시작 가능한 빌라들이 있어요. 제가 그렇게 시작했으니까 잘 알고 있는 거죠. 저만 그런 게 아닙니다. 같이 투자하고 있는 친구와 수많은 동료들이 경험했고 지금도 그들은 하고 있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부동산은 몇 천만원 몇 억 원이 필요하지 않냐고. 제가 올려둔 낙찰 사례 영상들을 한번 봐주세요. 세금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이 있는데 조만간 영상으로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올려보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영상을 짧게 요약해볼게요. 부동산 경매는 첫 번째,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곳이다. 두 번째, 대출을 일반 대출보다 잘 나오게 할 수 있다. 세 번째, 회사와 겸업이 가능하다. 네 번째, 소액으로 가능한 부동산이 있다입니다. 물론 이러한 장점들만 가지고 섣부르게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인 공부는 해봐야겠죠? 여러분, 투자에는 답이 없어요. 나에게 맞는 투자만 있을 뿐이죠. 제가 말하는 게 정답은 아니라는 겁니다. 부동산 경매 기본을 공부해보면 다양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보일 거예요. 여러분들도 자신의 성향과 맞는 투자, 그리고 즐길 수 있는 투자를 찾길 바랍니다. 인생은 겁나 짧은데 투자하면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잖아요? 속도는 중요하지 않아요. 자신의 속도를 유지하며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계속하는 거죠 뭐. 부동산 경매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은 제가 소책자를 써둔 게 하나 있습니다.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 아래 본문에 링크 걸어둘게요.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